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국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아예 돈줄을 말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와 함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동시에 사용해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모든 우방국과 함께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과 전 세계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50%를 얻고 있다며 제재 보조를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경제 제재 실시로 인해 확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했는데 추후 상황 변화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 시간 오는 24일 공개하겠다고 베선트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감행할 수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시켜 호르무즈 개방 문제와 핵 협상에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을 떠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이란 국민을 겨냥한 경제적 테러리즘이자 반인도적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로 조기 종료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주도권이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 한국의 처지는 한미동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이번 돌발 사태는 미국에 대한 맹신에 빠져 역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한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 안보관이 초래한 참사이며 인과응보라고 쏘아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실명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선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행이 한국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훈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8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39조 달러를 넘어선 뒤 불과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더 늘어난 겁니다. This is a bad report card for the state of fiscal management or money management on the part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signifies that the U.S. owes more and more because it is not taking in enough money in tax revenues to pay for ongoing needs. 특히 국방비와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각종 정부 지출에 더해 빚에 붙는 이자 비용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증가로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미국인들의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는 41조 1천억 달러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이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월마트가 관세 환급금 일부를 제품 가격 인하에 사용합니다. 월마트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약 30억 달러의 관세 환급금이 분기 수익 증가에도 도움이 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가격 인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높은 연료비로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분기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2.6%에 그쳐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월마트는 이에 대응해 미국 내 11,000개 이상의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 단체들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제 청원에 나섰습니다. 팬 단체들은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에서 발생한 미래 수익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에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판티노 아웃이라는 해시태그를 내건 청원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등 전 세계 약 40개 축구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인판티노 회장이 피파의 의사결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켰다며 피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비싼 월드컵 입장권 가격과 유럽 슈퍼리그 추진, 월드컵 경연제 개최 추진 등도 팬들의 반발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상황을 파악하는 생활하수 분석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이 7월보다 8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여행과 개학이 이어지고 백신 접종이나 이전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이 계속 늘어 9월 초쯤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예비선거 이후 처음 열린 LA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니띠아 라멘 시의원이 격돌했습니다. 어제 셔먼옥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노숙자와 공공안전,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라만 의원은 노숙자 문제가 베스 시장 취임 이후 악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이에 라만 의원은 자신보다 시정에 더 오래 임했고 노숙자 소위원회 의장임에도 자신은 아웃사이더인 듯 비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6,200명 이상의 노숙자를 실내 거처로 이동시켰다면서도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this mayor's leadership, we lost 40,000 film jobs. You have been on the city council for 6 years. You've been in City Hall twice as long as I have. I don't challenge the 49%. The question is, who did it? 두 후보 모두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베스 시장은 토지 이용 문제를 주정부가 결정하는 데 반대했고
라만 의원은 베스 시장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문제에서도 라만 의원은 베스 시장의 경찰관 임금 인상으로 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고, 베스 시장은 경찰관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했다며 라만 의원이 경찰관 추가 채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베스 시장은 34%, 라만 의원은 29%를 얻어 각각 1, 2위로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거는 오는 11월 3일 실시됩니다. 미 동부 지역에 강한 폭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3,20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녁 퇴근 시간대를 전후해 버지니아에서 코네티컷까지 이어지는 95번 주간고속도로를 따라 강한 비와 돌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에서는 시간당 최대 2인치, 약 51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도심 침수와 도로 통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와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최대 5인치, 약 127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크리스천 메탈 밴드 데몬 헌터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밴드 측은 실제로 한 남성이 딸들을 위해 $500를 내고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가 K-팝 데몬 헌터스 공연으로 착각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 관련 인터뷰 요청이 밴드 측에 잘못 전달되는 등 혼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경찰 헬리콥터와 경비행기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7시쯤 펜실베니아주 칼라일 공항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경찰 헬기는 활주로 옆 잔디 구역에서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소형 경비행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헬리콥터 뒤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경비행기 조종사 1명이 숨졌고 헬기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방당국은 당시 교신 기록과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충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1%대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가 2%, 헬스케어와 산업재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전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조기 환매, 즉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음에도 이 채권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 위로 올라섰고 30년물 금리 역시 5.25% 안팎까지 치솟으며 20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금리가 다시 치솟은 이유는 국가의 막대한 빚과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를 통해 바이백 규모가 당초 예정된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를 키웠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과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9% 넘게 폭락했고 전날 폭등했던 모더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23% 넘게 빠졌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웹툰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웹툰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2026 K-코믹스 오리진 로스앤젤레스 전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나 혼자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인기 웹툰을 통해 한국 웹툰의 글로벌 영향력과 콘텐츠 IP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는 데 참여했던 한인 토니문 씨가 당시 경험과 이후의 삶을 담은 회고록 루프탑 코리안 1992 LA 폭동 회고록을 오는 9월 15일 출간합니다. 책에는 폭동 당시 한인업소와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경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출간 당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저자 낭독과 질의응답, 사인회가 열리며 좌석이 제한돼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명소와 일상을 레고로 재현한 특별전이 타이슨스 코너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레고 클럽은 항공우주박물관과 그레이트 폴스 공원, 페어팩스 법원 등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까지 정교한 레고 작품으로 선보였으며 특히 비엔나 메도우락 공원의 코리안벨 가든도 작품에 포함돼 한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산타크루즈 지역의 한 사립학교 전 교사인 20대 한인 추정 남성이 지난 202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이모 씨가 왓슨빌의 몬테비스타 크리스천 스쿨에서 근무하고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점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캘리포니아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셰리프국은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한인 박순희, 박준경 지사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서원됐습니다. 국립창원대 조사단은 현지 묘비와 한인신문, 대한민국민의 자료 등을 조사해 두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박순희 지사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박춘경 지사는 대한인 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한 LA 총영사가 4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기임합니다. 김 총영사는 이임 기자회견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이나 민원 등 이제 알아가고 또 이제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데 그런 일들을 두고 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남가주 한인사회 많이 성원할 거고요. 또 남가주 한인사회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구석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총영사관이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의료, 인권 지원에 힘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사회가 보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1세대와 2세대가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영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정강 주 에티오피아 대사는 8월 3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낮 1시쯤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페루 정부는 쓰나미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기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첫날부터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러왔습니다.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지난 4월엔 호르무즈 파병에 소극적인 한국 등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45.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북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던 집권 1기 때와도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핵 개발을 포기하라며 전쟁을 불사했던 이란과 달리 이미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발사체를 고도화한 북한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손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고 북중러 밀착 속에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위협을 감축해 관리하는 현실적 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돈이 많이 들어서 한미 연합연습을 축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비용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였는데 훈련 한 번에 1억 달러, 1,400억 원 정도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military exercises, I gave that up quite a while ago because it costs us $100 million every time we do it. 미 국방 예산서 보시면요. 미국에서 쓰는 한미 훈련비 동맹국 협력 강화 항목에 뭉뚱그려 있어서 훈련 하나하나를 따로 떼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토대로 훈련비를 추산해 왔는데 2018년 한미 을지 훈련이 취소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가 1,4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 수치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은 팀이 미 국방부가 그 이듬해 의회에 제출한 한미 훈련 보고서를 추가로 찾았는데 쭉 보시면 훈련 한 번에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쓰여 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 예산의 0.003%, 이란 전쟁 비용 추정치의 0.05% 수준입니다. 극히 미미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는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미연합 방위 시나리오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훈련을 비용 문제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란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근거 없는 훈련비 얘기를 즉흥적으로 꺼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 280조 원이 들어갈 대미 투자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급하게 방미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인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 만나 대미 투자 쟁점을 막판 조율했습니다. 김 장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애초 계획했던 8월 말 9월 초에서 조금 늦춰진 다음 달 중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처를 두고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요구했다는 관측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러트닉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반도체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에너지 분야가 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은 쟁점 등은 다음 주 화상회의에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한국의 이란전 불참 등 안보 현안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김 장관은 미국이 또 다른 압박 카드로 들고 있는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측과 15% 상한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판매가 늘면서 신차 출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막강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거대한 실루엣.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첫 초대형 SUV GV90입니다. 내연 하이브리드 모델 없이 순수 전기차로 출시됐습니다. 국내 제조사 최초로 문이 마주보며 열리고 문만 열어도 시동이 걸리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AI power software and connectivity, industry-leading safety, all in one full-size flagship luxury SUV. 최근 현대차 그룹은 스타리아 일렉트릭, PV5 등 화물 전기차, 아이오닉 3, EV2 같은 소형 전기차까지 잇따라 내놓으며 전기차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중화를 앞두고 겪는 수요 정체 현상, 이른바 캐즘으로 한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22만 8,9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112% 급증하며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초고유가로 인해서 유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차종에 있어서도 가성비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커지면서 다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돌풍이 거셉니다. 관세 장벽이 낮은 한국에선 중국차 경쟁력이 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계열 볼보가 중국에서 생산한 최고급 전기차
ES90의 국내 시작 판매가는 약 7,300만 원. 유럽보다 낮은 관세 탓에 볼보의 본사가 있는 스웨덴 판매 가격보다 5천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334% 폭증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무역 산업 정책까지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